동아시아 질서를 개편한 청일전쟁. 일본군 연합함대는 평양을 함락한 사흘 뒤인 8월 20일 양력 9월 19일 압록강 입구인 다둥거우 언저리에서 청나라의 북양함대를 공격해 다시 해전을 벌였다. 평양에서 전투를 지휘할 당시 섭지초는 압록강 쪽 후방이 비어있으니 그곳을 방위해야 한다는 전보를 보냈다. 그리하여 북양함대를 그쪽에 파견해 두었던 것이다. 그때 풍도에서 해전을 치른 청나라 제독 정여창은 발에만 입고 다롄항에서 북양함대의 출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정여창이 거느린 함대는 정원호, 평원호, 제원호 등 12척이었다. 이 함대는 압록강 입구인 다둥거우 바깥쪽 바다를 순항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일본군 연합함대는 기함인 송도함을 선두로 다둥거우 앞바다에 나타났다. 일본의 사령관은 이토 스케유키였다. 이를 본 정여창은 일본 함대에 접근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 함대도 다가오고 있었다. 이때 군함수로 따지면 10대 12의 비율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해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두 나라의 군함을 비교해보자. 먼저 배의 크기를 보면 청나라 군함은 3만 1366톤, 일본 군함은 4만 849톤이었다. 평균 항속은 청나라 군함이 시간당 15.5해리, 일본 군함이 시간당 16.4해리였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일본 군함이 좀 더 성능이 좋았다. 또 이들 함대의 총 병력은 청나라 2,054명, 일본 3,630명이었다. 그날 낮부터 두 함대에서 포격을 시작했다. 북양함대가 조금 밀리는 형국이었으나 일진일퇴가 이어졌다. 청나라 군함 애원호를 비롯해 다른 군함에도 불이 붙어 불을 끄느라고 전투를 중지했다. 일본 군함도 손상을 입었지만 미미했다. 해질 무렵 일본 군함에서 먼저 전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빠른 속도로 남쪽 바다로 내려갔다. 이 전투를 두고 청나라군에서는 일본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청나라군의 수준을 재본 것이라고 했다. 그 뒤 양국 군대는 압록강 언저리, 랴오이양과 봉황성, 다롄만과 류순 일대에서 격전을 벌였는데 대부분의 해전과 육전에서 일본군이 승리했다. 일본 해군의 육전대는 육지에 상륙해 토민을 마구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청나라 군함은 연달아 파괴되거나 밀려난 뒤 웨이하이웨이와 류궁다오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였다. 산둥반도 동북부 끝자락에 위치한 웨이하이웨이는 한마디로 청나라 해군의 최후 보루였다. 게다가 더 북쪽의 옌타이, 리순으로 연결되는 요해였다. 이곳은 예부터 왜구를 막는 요충지였고 북양함대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세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다 쪽에는 함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북쪽 언덕과 남쪽 언덕, 그리고 바다 쪽 류궁다오의 포대 164개에는 각종 대포를 설치했다. 일본군도 이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로 작전을 세웠다. 1895년 1월 8일 양력 2월 2일 일본군 보병들이 웨이하이웨이로 진입했고 류궁다오 언저리에는 일본 해군 연합함대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6차례의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9일 일본 해군은 유격대를 투입해 청나라 함대에 종횡으로 사격을 가했다. 이에 청나라의 주력함인 정원호가 명중되어 침몰했다. 이틀 뒤 오전부터 전투가 다시 벌어져 수백 명의 병사가 바닷물에 빠져 죽거나 총포에 맞아 죽자 한 함정에서 백기를 내걸고 용기를 내렸고 다른 함정들도 잇따라 항복했다. 사태를 지켜보던 제독 정여창은 패색이 짙어지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말을 남기고 아편을 마시고 자결했다. 결전이 시작된 지 사흘 만이었다. 북양함대 지휘부에서 항복을 선언하자 일본 해군 사령관 이토 스케유키와 일본 육군 총관 야마가타 아리모토는 이를 받아들이고 웨이하이웨이의 포대를 접수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고 종전을 선언했다. 이렇게 조선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조선과 청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청일전쟁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 이후 정전회담을 진행하면서 또 엉뚱한 일을 벌였다. 일본은 내친 김에 출동한 군사를 중국 남쪽 바다에 투입해 타이완의 펑후 열도를 점령하는 작전을 펼쳤다.
펑후 열도는 타이완 해협의 중류에 위치한다. 이 열도는 동쪽으로는 타이완, 서쪽으로는 푸젠성 샤먼과 이어져 분쟁 지역에 속했다. 청나라에서는 이곳에 5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방어하고 있었다. 1895년 2월 27일 양력 3월 23일 시모노세키를 출발한 일본군 혼성군과 보병이 빠르게 펑후 열도를 점령했다. 이 상륙전에서 일본군 피해는 겨우 사상자 19명이었다. 이 지역을 석권하고 종전 뒤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속셈이었다. 다시 말해 타이완 점령 계획을 세우고 숨통을 완전히 조이려는 작전이었다. 이날 시모노세키에서는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막바지 회담을 열고 있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왜 중국 본토에 상륙하지 않고 휴전을 맺고 강화회의에 응했는가? 당시 청나라에는 두 가지 대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는 국내 문제로 민중혁명의 조짐이 팽배했다. 혁명이 일어나 봉건 왕조가 무너지면 민국이 태동되어 공화주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예견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 문제로 열강의 침략이 있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은 일본이 연전연승하는 모습을 보고 청나라가 전면적으로 와해되는 결과를 우려했다. 즉, 청일전쟁이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 중국 침략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경우 아시아의 헌병을 자처하는 영국 등은 일본을 견제하려 나설 터였다. 이런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은 베이징 상륙을 함부로 실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뒤 영토 할양과 전쟁 배상 회담에 나섰다. 치욕의 패배를 겪은 이홍장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1895년 3월경 일본의 시모노세키로 향했다. 대청나라의 총리 대신이요 노정치가인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위세 앞에 거구의 몸을 숙일 수밖에 없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이홍장은 정여창처럼 자결하지 않고 살아남아 뒷마무리를 맡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수많은 장병의 죽음을 훈장처럼 달고 거만을 떨었다. 이홍장은 패전한 처지에 통역으로 아들 이경방을 비롯해 차 끓이는 사람, 머리 깎는 사람, 의생 등 수행원 135명을 데리고 시모노세키로 갔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미 타이완과 펑우 열도에 일본군 상륙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일본은 중국의 정전 제의를 거절하면서 한편으로는 펑후 열도 점령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조한 이홍장은 이런 일본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열강의 이해관계를 거론하면서 이홍장이 영국이 중립을 지켜 타이완을 탐내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비웃으면서 어찌 타이완뿐이겠는가 라고 대꾸했다. 일본과 영국 사이에 벌써 묵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홍장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895년 2월 24일 양력 3월 20일부터 회담이 3차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각본은 이미 짜여 있었던 터라 청나라와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홍장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홍장이 3차 회담을 끝낸 뒤 오후에 교자를 타고 숙소인 인접사 문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한 청년이 인파를 뚫고 튀어나와 교자군을 물리치고 이홍장의 안면을 찔렀다. 일본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지 않은 것을 반대해 일본 군부가 자객을 사주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이런 곡절을 겪으면서 이홍장은 일단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그대로 주둔하고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 군사를 현재 수준에서 더 증원하지 않는다는 것, 군수품 수송을 금지하고 조사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해 3월 23일에 정식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흔히 시모노세키 조약이라 부르지만 중일 정전 협정이라고도 부른다. 조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임을 인정한다. 2. 청나라는 랴오통 반도를 비롯하여 타이완 전도와 그 소유의 부속 각 부서를 일본에 할양한다. 3. 청나라는 일본에 배상금 2억 량을 주어 배상군비로 삼는다. 4. 청나라의 사스, 충칭, 수저우, 항저우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양쯔강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을 용인하고
일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한다. 이 조약을 부연하면 청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조항은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할양,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전승국 일본의 날강도짓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경복궁 점령을 통해 괴뢰 정권인 개화 정권을 탄생시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동학농민군을 토벌해 군사력으로 실질적 지배를 강화했다. 또한 청일전쟁을 일으켜 7개월여 동안 전쟁을 벌인 끝에 조선에서 청나라의 종주국 지위를 끝장내고 덤으로 세 지역의 중국 땅을 확보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을 향한 정한론을 펴고 청나라를 겨냥한 동양평화론을 주장한 일본이 일거에 이를 실현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열강은 이를 국제 문제로 비화시켰다. 이 과정을 지켜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본을 비난했고 그동안 양다리를 걸치던 영국도 이에 동조해 직접적으로 간섭하려 했다. 마침내 영국, 프랑스, 독일은 동양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랴오둥 반도 할양에 거세게 반대했으며 러시아는 더욱 강경하게 랴오둥의 반환을 요구했다. 결국 일본은 더 버티지 못하고 랴오둥을 반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어쨌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주장은 끝을 맺었다. 청나라는 전통적 4대 관계에 이른바 종주권이라는 이름을 붙여 일본 및 서구 열강에 대한 조선의 외교에 간섭하고 조선 국내의 이권을 농락하려 했다. 이때 일본은 조선의 완전 독립을 보장한다고 떠벌려 그 종주권을 빼앗고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해 조선을 마음대로 주무를 계기를 만들었다. 더욱이 그들은 불평등한 무역 등의 경제 침탈은 물론이요, 조선 땅을 침략하면서 그 경비마저 몽땅 조선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짜낼 수 있었다. 일본은 랴오둥을 포기하는 대신 타이완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전쟁 비용으로 막대한 배상금도 받아냈다. 그리하여 타이완이 조선보다 먼저 식민지가 되었지만 조선의 명운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또 현재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랴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문제의 빌미는 이때 생겼다. 그동안 동학농민군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화 정권을 출범시키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청일전쟁의 귀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9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일으켰다.